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 차이고 3년 차 되었을 때 저희는 저희 부부만의 집을 갖게 되었었답니다. 친정의 도움 조금 받았었고, 그리고 남편보다 제 벌이가 좀 더 나은 상황이라 제 명의로 제가 대출받아서 자가를 마련했죠. 연끌까지 한 건 아니었습니다. 둘이 살기엔 적당한 크기였고, 수익성을 보기보단 둘 다 좀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편이라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곳을 선택했죠. 직장과 거리가 멀어지긴 했지만 좀 더 좋은 차를 갖게 되는 행운까지 생겨 경기도에 살면서 차로 출근을 하면 되지. 좋은 차 집에다 썩히면 뭐해. 타고 다니라고 있는 게 차인데 하고 더 확실하게 경기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는 아버지의 차였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타고 다니던 차가 10년 이상 된 차였는데 우연한 계기로 잠시 아버지가 저희 차를 타셔야 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지 않은 결함이 발생했고 수리센터에 갔다가 차 상태를 듣게 되신 거죠. 연식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는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할 거다.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운전 많이 안 하시는 추세인데 어르신 이 차 타고 다니시다가 큰일 나시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기검사 항상 받았었고 그때마다 문제 없었는데 암튼 그 카세타 직원분이 오발하신 거였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뽑으신 지 얼마 안 된 새 차를 저희 부부에게 넘겨주셨고 말로는 나이 들어 이제 운전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넘기는 거다 하셨지만 엄마가 사정을 말해주긴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차를 제게 넘겨주셨는지를 말이죠.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최대한 양가에서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자식도 아닌 거냐고, 왜 이렇게 뭐만 준다고 하면 싫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냐고, 동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 내가 좀 챙기겠다는 건데 너무 벽을 치니까 부모님이 서운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럼 왜 양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냐? 저희 친정은 충분히 도와주고 아니 주고 싶어 안달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 능력 되시고 자식이라고 둘인데 하나는 아직 공부 중이라 외국에 나가 있고 하나는 결혼해서 한국에 있는데 우리 벌어놓은 것 자식에게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나, 그리고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기 위해 열심히 사신 분들이긴 합니다. 그에 반해 시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뭔가를 해주겠다 하면 제가 그렇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친정에서 뭔가를 해주겠다 말만 해도 시댁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고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했었는데 너무 미안해하시니까 나중엔 제가 너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움 준다는 것도 일체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 아실까요? 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긴 하시는데 계속 듣다 보면 뭐 어쩌라는 거지? 또 저러시네? 내가 또 죄송하다 해야 하는 건가?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하는 거지? 라는 이런 느낌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 말씀 진심으로 들렸었고 가진 게 없는 게 죄는 아닌데 너무 당신을 죄인 취급하시니 며느리로서 보기 안타까웠고 했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 지속이 되니까 그냥 징징징? 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 너무 힘 빠지는 소리만 하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니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해. 며느리한테 절대로 시어머니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나는 그럴 주제가 못 되니까. 결혼할 때 며느리한테 해준 거 하나 없으니까 조용히 있다가 나는 가면 된다 등등. 항상 슬픈 얼굴을 하고 그렇게 신세한탄을 했었습니다. 그게 몇 년이 지속이 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1절만 하시면 되는데 2절, 3절, 4절까지 계속 되니까 눈치 보고 친정 부모님의 성의 무시했었던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아마 친정에서 받아오든 받아오지 않든 똑같이 말씀하실 양반이었기에
그래서 그냥 친정에서 해주신다는 거 받기로 했습니다. 3년 만에 전세살이 끝내라고 돈 해주셔서 집 산 거였고, 그리고 차도 생긴 거였어요. 그런데요, 그 집 살 때, 정말 어이없는 일이 하나 생기긴 했거든요. 그 일로 저는 지금 시댁에 가질 않습니다. 신세 한탄 듣는 것도 싫고 그 집 때문에 시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셨는지를 알게 되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시어머니 신세 한탄 들으면서 동시에 제가 더 눈치 보면서 부모님 성의를 무시했던 걸 시어머니는 좋지 않게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좀 받아오기를 바랐던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한탄을 하는데 저건 눈치 없이 아무것도 받아오질 않네. 좀 받아와서 시댁에 도움이 되게끔 우리 아들에게 힘이 돼줘야 하는데 저게 아무것도 안 하네. 라는 것이 시어머니의 진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진심 알면서 더 짜증이 났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엄청 착한 척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착한 척에 더 짜증이 난 거였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며느리가 감히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기 있잖아 부탁이야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면목없지만 그게 맞는 것 같거든. 불쌍한 나 한 번만 좀 도와줘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의 집은 제 명의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제 이름으로 처음 갖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과 제가 대출받아서 제 이름으로 사는 첫 집이었습니다. 만일 며느리 너의 명의가 아니라 우리 아들 명의라든지 아니면 공동 명의라든지 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명의로 하기를 바랐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가져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와 친정 부모님이 돈 내서 사는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착한 척, 불쌍한 척, 자신을 낮추는 척을 하면서 말이죠. 나는 참 박복한 사람이다.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남편 일찍 보내. 남편 일찍 가는 바람에 자식도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어. 여자 혼자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니?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해서 사람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살았었지. 불쌍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나처럼 박복한 년은 세상에 없을 거다. 합가하자라는 게 아니다. 나는 니들하고 살 마음이 전혀 없어. 그리고 같이 살자라고 할 주제도 못 되는 거 알아.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노릇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감히 며느리한테 며느리 도리를 원하겠니? 절대로 그 집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내 이름으로만 해다오. 나도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정도는 가져봐야 하지 않겠니? 그냥 이름만, 내 이름으로만 부탁할게. 나를 좀 불쌍하게 받아오. 마음 같아선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 만나기 전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며느라, 부탁하마. 제발 내 이름으로만. 나도 내 인생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가져보고 싶다. 어? 부탁할게. 면목 없지만. 불쌍하죠? 너무 안 됐죠? 평생 없이 사신 분이니까 지금도 전세를 사시는 분이니까 그래요. 그냥 상징성이라 생각하고 그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게? 저렇게 착한 척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면서 바라면 다 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고단수구나 라는 것을요. 집뿐만 아니라 차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정에서 받아오는 거 다 자신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다고요. 착한 척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좋은 차 내가 탈 건 아니지만 이름으로만 해달라고.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그렇게 좋은 차 한번 명의 가져보고 싶다고 그리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못난 시어머니라서 미안하다고, 친정만큼 잘 사는 곳이 아니라서 미안하다고. 아, 웃음이 나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차도 집도 다 어머니 명의로 해드릴 수 없다고요. 막말로 그냥 팔아버리면 그럼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런 요구사항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어머니 인생 가여운 거 아는데요. 계속 그렇게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어머니 인생 가엾다고 해서 제 것을 내어드릴 정도로 어머니랑 저 이제 고작 안지 3년밖에 안 됐어요. 뭘 믿고 어머니에게 명의를 드립니까?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고요? 아유, 그럼 바로 돌려드릴 거 있는데. 어머니 아들 바로 보낼 테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족치세요.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왜 어머니한테 명의를 줍니까? 착한 척 하시면서 어머니 은근 사람 뒤통수 치는 분이셨군요? 몰랐었네요. 이제야 본세가 드러내시는 건가? 시어머니는 안 봅니다. 차라리 소리 지르고 하는 시어머니가 더 낫겠다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딱 보이니까 아, 저 시어머니 참으로 기세네. 며느리 잡겠구만 하는 게 보이니까 제가 대꾸를 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저 양반은 달라요. 미안하다, 면목 없다, 나 불쌍하다면서 저런 것들을 요구한다니까요. 요구 들어주지 않으니 그래도 착한 척 하면서 은근히 사람 돌려가며 욕을 하더군요. 지겨워서 안 봅니다. 그리고 너무 고단수라 제가 상대하기 너무 힘들어서 피하는 겁니다. 남편만 시어머니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저를 보고 싶어 한다 하더라고요. 그냥 말하면 제 입만 아파서 나 못된 며느리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못하는 것까지 잘 해드려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람 정말 복잡하게 만드는 양반입니다. 여전히 착한 척하고 주위에선 그 양반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라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제게는 그렇게 선한 양반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고단수이고 뒤통수 치는 분인데 참 누가 알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제 기분.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